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 곁에 붙들어 두는 것일까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요. 젊은 시절엔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죠. 사랑은 가지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거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온 사랑과는 결이 다르니까요.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지거든요. 떠나갈까봐 불안하고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꽉 붙잡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니체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가두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쉬운 말 같지만 실천하기엔 참 어렵죠.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연인 사이를 떠올려 보셔도 좋고 자녀를 키우셨던 때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날개를 꺾은 적은 없으셨나요? 위험할까봐, 다칠까봐, 실패할까봐 막아섰던 순간들이요. 그때는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막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었죠.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니체는 이런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붙잡으려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혼자 남겨질까봐,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려 했던 거죠.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사람의 부족함도, 실수도, 나와 다른 점도 모두 받아들이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을 함께해도 완벽하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도,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해요. 더 솔직해지고, 더 용감해지죠. 숨기고 있던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성장의 힘이에요. 오랜 부부 사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닮아가려고 애쓰던 두 사람이 있죠. 취미도 맞추고, 생각도 맞추고, 심지어 말투까지 비슷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완전히 같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해주고 내가 잘하는 걸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보완이에요. 가두는 게 아니라 함께 넓어지는 거죠. 니체의 철학에는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죠. 좋은 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아픈 일도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으라는 말이거든요. 이 개념을 사람 사이의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의 약점도, 상처도, 그늘진 부분도 모두 포함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죠. 기대가 크니까요.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려요. 주고받는 것이 되어버리죠. 니체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줄 때도 뭔가를 바라게 되거든요.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조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게 참 서러웠어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내려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놓아줄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응원해줄 수 있는 마음이죠. 그게 가능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야 해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역설적이죠. 혼자서도 괜찮아야 함께 있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기대기만 하는 관계는 한쪽이 쓰러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각자 두 발로 서 있어야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어요. 니체는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창조해야 한다고요. 그냥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공동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체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계속 움직이고 변해야 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 나이 들어서의 사랑이 같을 수 없죠. 열정이 줄어드는 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거든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포용, 더 고요한 평온 같은 것들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처음 만났을 때 지금처럼 상대방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싸우는 일이 훨씬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죠. 그 모든 다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니체의 아모르 파티가 그런 뜻이에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실수도, 아픔도, 서로에게 상처 줬던 순간도 모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운명처럼 껴안으라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억지로 붙잡는 건 둘 다 다치게 만드니까요. 니체도 강한 사랑은 때로 이별을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이별이 꼭 실패는 아니에요. 함께했던 시간이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과 함께여서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면 사랑은 이미 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니, 몇 명만 있는 게 더 좋아졌어요. 깊이 있는 관계가 얕은 관계 10개보다 나으니까요. 그 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죠.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는 것,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요. 그게 다 사랑이었거든요. 니체는 고독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 말도 사랑에 적용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거든요.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함께 있고 떨어져 있을 때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랑이죠.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서로를 선택해야 하니까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도 유효한 건 아니에요. 매 순간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게 피곤한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같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랜 관계도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발견할 것이 있거든요. 니체가 말한 힘으로서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는 뜻이죠. 자극이 되고 용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성장이란 게 편하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상대방 때문에 내 모자람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게 부끄럽고 속상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 있어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어요. 아프니까 자라는 거거든요. 노년의 사랑은 조금 다른 빛깔이에요. 젊은 시절의 뜨거움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신 따뜻함이 있죠. 격정은 사라져도 신뢰가 남아요.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아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게 소유가 아닌 사랑이에요.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거예요.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고 그래도 곁에 남았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니체는 초인이 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라고요.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초인이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 쉬워집니다. 혼자서는 포기했을 일도 함께라면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의 두 사람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이 달라야 해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하죠. 그게 안 되면 관계는 정체되고 시들어버려요. 하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니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요. 그때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지금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혼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니체가 말한 자기 긍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바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받는 것에 목마르지 않고 줄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이라는 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그게 삶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힘이라고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요. 그 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되니까요.